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주 내에서도 이 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일 발표될 예정인 지난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결과가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더 낮을 경우에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땡스기빙 연휴 동안에 닷새 동안 역대 최대 규모 2,400만여 명이 쇼핑에 나섰는데 1인당 구매액은 321달러로 지난해보다 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소비 위축 신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연준의 주요 인사들 발언도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연준의 주요 인사들 최근 기준금리 관련한 발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매파 비둘기파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강경파 온건파 할 것 없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하는 쪽을 받아들이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 이사죠. 크리스토퍼 밀러 이사, 대표적인 강경 매파입니다. 그래서 연준 내에서 강경한 인물 꼽을 때 항상 들어가는 분인데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어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준에서는 그 비둘기파로 분류되는데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강경 매파입니다. 이분은 여전히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한 건가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크리스토퍼 밀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하락이 몇 달 더 계속되면 정책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 강경 매파 아주 그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정책이 현재 연준의 그 정책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 이상적인 수준인 2%로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 위축, 통화 위축 정책이 잘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발언이고요. 인플레이션 하락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지금 현재 3.3%잖아요. 이게 한 3개월, 5개월 더 계속되면 2%대까지 내려갈 게 유력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강경 매파 입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목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매파 인사로서는 보기 드물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긴축 강도를 낮춰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서 연준이 볼 때 충분히 물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 긴축 강도를 낮춰야 한다. 지금 굉장히 그 강하게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가 5.5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낮춰야 된다는 얘기고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비둘기파로서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예측대로 경제가 움직이면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다. 아직도 3.3이기 때문에 2%까지는 좀 더 강공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추가 금리 인상은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우에 따라 올릴 수도 있다. 아직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미셸 보먼 같이 초강경 매파 인사의 발언치고는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한 발 물러섰다. 노골적인 긴축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섰다. 그런 면을 보면 약간의 뭐 발언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매파 비둘기파 할 것 없이 이제는 금리 인하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준의 주요 인사들 발언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장은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연준 주요 인사들 발언이 결국 그 발언을 채권 금리 인하 또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적인데 상반기라면 결국 1분기하고 2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이전에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연준이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JP모건이 매주 실시하는 채권 고객 설문조사 결과를 전해줬는데 채권 현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포지션 비율이 지금 78%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 JP모건이 1991년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 이 채권 고객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게 78%가. 그래서 이 단기 투자 성향이 높은 적극적인 채권 현물 투자자들이 순매수 포지션을 이제 늘린 건데요. 이거는 즉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즉 채권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그 기준금리 인하 얘기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인하돼야 이렇게 채권 금리가 인하되고 또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미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를 이제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헤지펀드 얘기도 나왔는데요. 헤지펀드하고 금리 인하하고 어떤 네. 연관이 있는 건지 네. 모르겠는데 헤지펀드도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그 지난 그러니까 이틀 전 월요일에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네. 그 미국 헤지펀드들이 지난 21일 화요일 기준으로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채담보 환매 조건부 채권 1일물 금리 이의 그 선물 매수 포지션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이제 늘렸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선물을 미리 이렇게 사는 비율을 높였다는 거죠. 거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지 펀드들이 베팅한 상품이 결국 어떻게 해야 수익을 얻느냐.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은 항상 돈을 많이 버는 쪽에 베팅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럼 베팅을 한 이유가 뭐냐? 단기로 금리 선물 매수 포지션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내년 중반까지 연준이 여러 번 금리 인하를 해야 이런 지금 그 헤지 펀드가 베팅한 쪽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지 펀드는 이미 연준이 내년 중반까지 금리 인하를 최소 한두 차례 어쩌면 두세 차례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상을 해야 이런 수익이 나는 모델로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헤지 펀드들이 움직이고 있고 채권 시장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모든 신호들이 지금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지금 그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기정사실이죠. 것인데 네. 이게 그러면은 상반기 중에서도 네. 1분기냐 2분기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한 걸 근데 사실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연준이 언제 뭐 예고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런 뭐 투자자들이라든가 시장에서는 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연준의 행보를 예측하는 패드워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패드워치를 보면 내년 5월부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렇게씩 내린다는 그런 전망이 지금 CME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계한 내년 5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입니다. 50%. 이게 한 달 전에 내년 5월 금리 인하 확률이 35%였는데요. 한 달 사이에 내년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50%까지 한 달 만에 15%포인트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게 그러니까 또 다음 달에 이 예상을 또 예측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는 늦어도 내년 5월이면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퍼싱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빌 에크먼 회장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그 리틀 버핏, 꼬마 버핏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헤지펀드의 수장입니다. 이분은 그 페드가 그러니까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시장 예상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도 한 2분기 중에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빌 에크먼 헤지펀드 억만장자 이 헤지펀드 수장은 내년 1분기 중에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그 중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최근에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보냐면 연준이 그 정도로 빨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연착륙해야 되는데 내년 1분기를 놓치게 되면 경착륙을 할 수 있다. 경착륙을 하게 되면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 에크먼 헤지펀드 억만장자 이 헤지펀드 수장은 내년 1분기도 예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2분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2분기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벌써부터 이제 1분기를 예측하는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수록 경제 지표 같은 거에 따라서 정말 1분기가 더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것도 또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네. 예,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라 그러면 앞으로 한 4개월에서 7개월 안에 현실화될 것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는 예측이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거기에 맞게 움직여 줘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경제 지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대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면 내년 그래서 뭐 1월 정도에 가서 2%대, 뭐 2.8이건 6이건 2%대로 물가가 내려간다면 그러면 어쩌면 이제 1분기에라도 금리 인하에 들어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지금 3.3인데 또 뭐 물가가 2%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3.6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좀 더 올라가 버리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10월 근원 PCE 물가 지수 얼마가 나올지가 중요한데 현재 시장 예상은 내일 예상치가 3.5%예요. 내일 3.5%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3.5나 그 이하로 나오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수치죠. 3.5보다 낮은 수치로 나오게 되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의 기록적인 쇼핑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를 했죠. 땡스기빙데이 23일 목요일부터 27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기록적인 쇼핑이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라고 할 수 있는 2,004만여 명이 2,004만여 명이 그 쇼핑에 나선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다고 미국 소매협회가 밝혔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1인당 구매액이 321달러로 집계돼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1%포인트가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는 어떻습니까? 전미소매협회 이 미국 최대 사용자 단체잖아요. 네. 여기서 발표한 걸 보면 23일 땡스기빙 당일부터 27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 동안 쇼핑객 숫자가 2,400만여 명 정도로 좀 추산된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게 작년에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 보면 1,967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한 1,820만여 명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래서 매튜 세이 그 소매협회 회장은 연휴 기간 동안 소비자들의 어떤 그 쇼핑 소비에 대한 복원력과 경제의 강인함이 이번 연휴 기간 쇼핑에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1인당 구매하는 그 구매액 수는 그렇게 많지 높지 않다는 않았어요. 예. 거죠. 그래서 1인당 구매 평균 구매액이 321달러 41센트로 나타났어요. 지난해 1인당 평균 구매액이 325달러 44센트. 그래서 약 1% 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구매량이 확실히 줄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 물건값이 좀 올랐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인당 구매량은 더 줄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뭐 이번 쇼핑 저 연휴 기간 동안에 쇼핑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소매업계의 실질 매출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았다라는 또 보도도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죠. 뭐 모든 보도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네,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도를 믿는다면 그런 건데 근데 이 전미 소매협회 발표를 보면 올해 11월 12월 소매업계 매출 전망치가 9,573억 달러에서 9,666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에서 4%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문제는 작년 이맘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지금 3.2%예요. 그러니까 3%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거랑 비교하면 거의 쌤쌤이다.
속된 말로 쌤쌤이다. 그러니까 매출액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 수준이란 거죠. 물가가 3% 올랐으면 매출이 한 6%는 올라야지 물가 상승률 빼고도 한 3%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매출 오른 거랑 물가 상승률이 비슷하다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증가율 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래 가장 낮았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쇼핑이 확실히 좀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이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매대 특파원의 보도를 보면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에 그렇죠. 비해서 많이 7.8%나 나왔다고. 급증했다, 네. 신기록을 네. 세웠다고 네. 했는데 그거는 온라인 매출이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워낙 네. 크다 보니까 요즘 많이 예. 내려갔지만 그 소비자들 씀씀이가 많이 줄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고 사이버 먼데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뭐 한두 개라도 사야지. 꼭 딱히 필요하지 않아도 네. 기분상이라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안 그렇다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것만 사는 쪽으로 선호했고 그래서 불필요한 거는 굳이 안 사고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조금이라도 저렴한 물건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두드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저렴하다고 싸다고 생각하는 그 느낄 만큼이라면 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할인을 해도 이건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닌데 하면 그냥 스킵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조금 뭔가 언론 발표는 대단하다고 발표가 나오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뭐 활발한 쇼핑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겁니다. 이번 그 전미소비협회 조사를 보면 55%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할인과 프로모션 때문에 연휴 쇼핑을 한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그렇죠. 쇼핑을. 예, 그러니까 네. 결국 할인이에요. 디스카운트입니다. 맞아요. 네.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디스카운트가 적다고 생각하면 쇼핑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은 좀 늘었지만, 근데 온라인은 항상 많이 하잖아요 쇼핑을.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는 사실 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효과라기보다 항상 많이 하는 쇼핑을 이번에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프라인은 좀 기대에 좀 못 미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는 대단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소매업계에서 느끼는 거는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건데 과연 이제 소매업계가 이 좀 아쉬움, 부족함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더 할인에 나설지 이런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이번에 전혀 뭘 안 샀는데. 그렇죠. 저도 안 네, 샀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 보면 좀 그래요. 뭔가 좀 저도 이상해요. 사지 않은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할인폭이 할인폭이 너무나 적어서. 낮아서 안 맞아요. 샀거든요. 저는 하나도 안 샀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주변에 뭐 아마존 오더하고 사고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샀다는 거를 잘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산 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